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고 투병해 오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여동생과 유전자가 100% 일치하여 가족 간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고, 영상을 찍는 지금 기준으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특히 면역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유명한 영양제, 비타민 등을 섭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불확실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골수 기능의 저하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잘 먹고 청결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퇴원 후 일상생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병원마다 지침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직접 병원에서 들었던 내용과 인터넷을 통해 들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원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과 소독이에요. 사설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 가기 전 방역과 소독을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감염관리 지원을 신청했고 선정되어서 소독과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를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가구들을 재배치하는 게 좋아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방에 있는 식물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애완동물도 기본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게 안 돼요. 침구류는 보통 진먼지, 진드기나 유해물질, 알러지, 유발물질 등을 차단하는 원단으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괜찮고 어쨌든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생활하는 방은 매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는 먼지를 제거해준다는 생각으로 쓸고 닦아내면 돼요. 제가 실제로 매일 했던 청소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침구 청소기를 이용해서 제가 덮는 이불, 까는 이불, 베개 커버를 청소했어요. 필터 먼지 제거와 세척까지 포함해서 침구를 청소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소독 티슈로 온 방을 다 닦았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늘 사용하는 핸드폰, 로션부터 해서 가구들까지 모두 닦았습니다. 천장에 있는 전등부터 시작해서 침대 프레임, 가구, 방 문까지, 그러니까 천장이랑 벽지 빼고는 매일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끔 벽지도 닦긴 했습니다. 이불이랑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했습니다. 수건의 경우 새 수건을 사서 삶은 뒤에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 옷, 수건은 따로 세탁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다른 가족들 옷이랑 같이 세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은 청소용 폴을 이용해서 먼저 쓸어낸 다음에 소독 티슈로 닦았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부엌에서는 제가 자주 만지게 되는 문, 손잡이 이런 것들만 닦아줬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아서 제가 매일 청소를 하긴 했지만 청소 이거 다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생략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땀이 날 정도로 조금 힘든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족, 보호자분들이 청소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환자가 생활하는 방은 이렇게 매일 청소를 하고 그 외에 거실이나 다른 방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청결을 유지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환자 혼자서, 그러니까 따로 이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여건상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랑 같이 쓰긴 했지만 늘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치약 당연히 가족들이랑 따로 썼고 수건도 밖에다가 비치해두고 저만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은 오염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가 변기를 사용할 때는 일단 소독 티슈로 닦아내고 잠시 기다린 뒤에 나머지 물기를 휴지로 닦아내면 됩니다. 이건 병원에서부터 해오던 건데 조금 귀찮더라도 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강과 항문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구강과 항문 염증으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는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남아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부터 제 몸에 사용하는 페이스 로션, 바디 로션 등 모든 제품은 아기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샴푸나 바디워시, 세안제, 치약 모두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제품이어야 하고요. 수건도 저 혼자 따로 사용했고 화장실 이용 시에는 화장실용 물티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낮을 때는 정말로 청결 유지를 잘 하시고 가글도 꼭 수시로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작은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초기 몇 달 동안은 제 방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화장실에 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습니다. 저는 외출은 잘 안 했고 낮에 나가게 되면 항상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걷기 운동은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했고 운동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컨디션에 맞춰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하다 보니까 걷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조혈모 세포 이식 후의 일상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식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봐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